눈물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권 목사.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 친구였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함께 해왔다는 30년 지기 송 씨. 2월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요즘 자기가 잘 나간다. 피규어 사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 딜러로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다.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권 목사. 송 씨는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빚이 얼마냐고 갚아주겠다는 거야, 갑자기.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해보더라고요. 봤더니 너는 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희 어머니 거를 한번 해보자. 어머니 직장 다니지 않으시냐. 아휴 참. 송 씨는 권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아들의 빚을 해결해 주겠다며 대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명의요? 그 어머니 명의로 차를 뽑아서 그때 당시 어머니 차가 벤츠였어요. 제일 비싸게. 한 개인당 뽑아낼 수 있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 대출을 받고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차를 했는데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준 거죠. 송 씨는 권 씨의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총 7,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석 대의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야. 그리곤 할부금을 직접 내주겠다며 차를 가져간 송 씨. 그런데 권 씨의 빚을 해결해 주겠다던 약속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아, 면허가 없으세요? 네, 전 면허가 없어요. 저나 엄마는 송한테 이런 차량 관련된 것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저희 엄마도 면허증이 없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촉장 그 자동차 할부로 인해서 캐피탈 쪽에서 엄청나게 채무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고도 남죠. 저게 다 체납 고지서랑 독촉장이에요? 차 할부금을 직접 처리하겠다던 송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판 돈 3,500만 원도 주지 않아 권 씨 모녀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급히 큰 돈이 필요했다는 한 권사는 송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예, 기사님? 예. 아시죠,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동차. 아니, 그때 돈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근데 너무 복잡해. 쓰려면. 아니에요. 일은 제가 다 하고, 핸드폰 인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착실한 교회 청년이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그거를 꼭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권사님, 나한테 명의 하나만 빌려주시고 내가 권사님의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겠다. 한 권사 명의로 차를 사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은 송 씨는 매달 181만 원의 할부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청년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10번, 100번을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안 준다 그러면 이건 사기죠. 아휴 참. 그래 지가 타고 다녔어요. 내가 이 차를 운행정지를 시켜놨는데도. 결국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가 됐네요, 검찰 통치. 서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엄청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10년 동안 교회도 엄청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근데 이런 거죠.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악랄한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바보처럼 왜 당했냐 이렇게 묻는데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면 누구의 말도 되게 환하게 들리는 것처럼 사기를 더 당할 수 있거든요. 간절함은 때론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는 선한 청년 송 씨. 그의 손을 잡으면 빚도 해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준 그의 믿음은 미끼일 뿐이었고 사람들은 점점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소지로 등록된 집은 송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 송 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는 송씨.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을 비웠나 봐요. 우편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송씨의 친여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도 오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이게 사기라는 생각을 못하세요. 이거는 잠깐 일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그럴 리 없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녀는 오빠와 어머니가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희한테도 차 명의를 빌려주면 자기가 좀 수익이 날 수 있다, 자기가 일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해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도 말려봤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 저희 거 명의를 뭐 어떻게 해줬을 텐데 오빠 이거 오빠 뭐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한테는 차 줄일 거야. 그만할 거야. 차 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줄이는 거예요. 더 늘리기만 하고. 빔, 아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까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연락도 안 받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면 연락도 안 받고 이래요. 한 달에 25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했었다는 송씨의 여동생. 급기야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난처해졌답니다. 아이고야. 저도 가족으로 나와서 제 가족을 뭘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정말 그냥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잘했다, 이게 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같이 겪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송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최근까지 일했다는 자동차 매매 상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사정을 여기서 그만두신 거예요. 신차를 하는 사람인데 신차를 하다 보니까 중고차도 나오잖아. 이런 게 그거 좀 하려고 여기를 적어뒀었는데 출근을 거의 안 했다. 안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한 일만 했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분은 지금 재직 중이 아니라서 사원 없으신 분들은 검색 자체가 안 되시고요. 취재 도중 송씨가 피해자들에게 건넨 명함을 입수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대표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강남구네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다는 송씨의 회사. 송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 관련 회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송씨 사무실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소지가 씨가 쓰던 그 사무실 주소지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 사무실 예전에 쓰다가 쓸 때 이제 우편물 같은 걸 받으려면은 집 주소보다는 그냥 나한테 보내라, 내가 받아줄게 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럼 주소만 빌려주신 거다. 그럼 여기서 사무실을 쓴 건 아니고요. 큰 사업체의 대표이사라는 송씨는 정작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된 상황. 지난 4월까지도 송씨의 영업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큰 돈이 생길 수 있다며 호언장담합니다. 누군가에게 현금이 좀 필요해. 근데 요새 솔직히 신용대출 진짜 안 나오거든요. 대신에 중고 차는 언제 가려면 해주잖아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뽑은 차를 제3자한테 빌려줘요. 저는 할부금 정도만 받아요. 지금 제일 큰 사업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파는 거예요, 결론은. 네, 이게 업계 형태나 이런 거는 완전 다 대부업이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들은 들으면 완전 사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확보해놓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2대 이상 판 사람들은 6,300명이에요. 에? 송씨는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며 자신이 개발했다는 영업 방식을 설명합니다. 어렵게 그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 앞에 PD님이랑 뭐 촬영자 하시는 분이 있거든? 어디야? 여기 지금 회사 근처? 송씨가 나타날까요? 저분 송씨 아닌가요? 무슨 맞아요. 이야기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요 실업탐사네 팀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실업탐사대 전화 한 40번 했을 거예요. 저도 제보하려고. 이거 저랑 얘기를 해야 틀려요. 왜냐면 제가 하는 사업은 제가 만들어낸 거라. 이거 만들어내신 사업입니다. 네, 저는 제 고객이 확실하게 있어요. 네. 걔네들이 말하는 어줍지 않은 사이즈가 모르겠어.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 고객들이에요. 아 고객 리스트? 6,413명. 다 해서 6,400이라니까.
송 씨는 흔쾌히 제작진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손가락이 잘렸다던 송 씨. 그런데 손가락이 10개입니다. 다 멀쩡한데요? 어디 손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지금 좀. 본인이 사채업자한테 손가락이 잘렸다. 아, 손가락 제가 봤을 때 멀쩡해 보고. 네. 그 형한테 그랬어요. 그 형이 거짓말을 했어요. 대출하기를 한 월요일 아침날 이제 갔죠. 교회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안 해줬어요. 그거를. 거래가 좀 진행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교회 쪽 관련되신 분들이랑 거래를 많이 하셨나 봐요. 얘기 나오는 게 아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저는 웬만하면 교회 다니지만 교인들끼리 거래 웬만하면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거래가 차라리 불교가 나요. 아, 거기 깔끔해요. 한짝 딱 주고 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사간다고 나 교회 다니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요, 봉사하는 거래. 뭐 취득세를 내달라, 뭐 보험료를 내달라, 아니면 이용해 먹어, 교인들은. 자신은 교인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건으로 지금 많은 고소를 받으셨어요. 자기가 고소하게 되면 자기도 공범이에요. 자기도 남한테 돈 받고 빌려준 거니까 차를. 할부 분양해주냐. 어떤 사람? 다 돈 다 받았어. 내가 빌려주든 주든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받은 건 해결 안 놓고 대화를 하다가 틀어지면은 이것만 처리하라 이거야, 차마. 그럼 내 돈은? 빌리기로 한 돈도 제때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게 1번이 누구냐면요. 금액도 적고 빨리 한도 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주죠. 그래야 내가 수익금 생기는 거고, 우선순위에 많이 밀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려주기로 한 분도 안 빌려줬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뭐죠? 뭐죠? 어머장에게 내배를 올린 건데 저 이유 없으면 파예요. 공황장애약까지 먹고 있다는 송 씨. 그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자신은 당당하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송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난 뒤 빚더미에 앉았다는 박성재 씨. 그는 피해액이 1억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1억이요? 대판이네 진짜. 그는 얼마 전 송 씨가 가져간 차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내게 왜 있냐? 본인 통장. 네, 제가 통장이야. 이게 명의를 빌려갖고 이렇게 자기가 집어 넣어놓고. 1억 8천만 원의 돈을 가져가선 7천만 원의 할부금만 내줬다는 송 씨. 얼마 전 차까지 가져가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계속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겨우 찾았다가 확인됐던 게 공업사에 계속 방치가 돼 있었던 거고, 찾았는데 차 상태가 이 상태였으니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오랫동안 방치됐던 차량. 만만치 않은 수리비에 차를 처분할 수도 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둘이 그렇게 들어와요? 네. 사촌 동생이세요? 네. 네. 당연히 그 사촌 형들도 유대관계가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랑 그 송하고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게 좀 그런 게 있다 보니. 어릴 적 즐거운 추억이 가득하다는 두 사람. 그는 송 씨 때문에 가족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거 한 번에 다 납입하면 돼? 끝나. 전혀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말만 한 번에 다 납입하면 돼. 내가 이모 앞으로 대기지게 받아서 쏠게. 친구가 다 차가 10대요. 나 2대, 우리 큰아들 4대, 자네의 아들 2대, 딸 2대. 친척들 명의로 무려 10대의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상한 건 송 씨가 차를 가지고 가서 되돌려주지 않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차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차가 사라졌다는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아바를 어떻게 처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차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1년 6개월 이거 남았는데, 그런데 소가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승계해 갈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승계비 250만 원을 주고 렌트카를 넘긴 이 씨. 하지만 그 이후에도 타지도 않은 차 렌트비를 320만 원이나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금방 이전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하면서 저한테 계속 범칙금이 날라와요. 주차 위반, 속도 위반, 하이패스
가스, 과태료 막 이런 것들 계속 날라와서 범칙금도 본인이 직접 계속 내. 그렇죠. 계속 냈죠. 차가 발견된 곳은 이 씨가 사는 곳에서 90km나 떨어진 평택이었습니다. 차가 발견된 한 공업사에서 이 씨의 차를 사용했었다는 한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차가 왜 여기 평택에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그 송... 네. 그냥 뭐 차 쓰라고 해서 했던 거죠, 그냥. 쓰라고 해서요? 근데 저도 나중에 사실 확인해보니까 여자분이 차주가 맞더라고요. 또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정당하게 쓰신 건데, 근데 그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의 차인 걸 모르셨어요? 몰랐죠. 아, 모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동할 차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 역시 그 요금단에 명의를 배출했기 때문에 저도 그 차를 받아서 쓴 거고,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정지운행이 걸렸던, 운행 정지 걸렸던 거고. 사라진 피해자들의 차는 렌트카로 이용됐고 송 씨는 그 수익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송 씨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한 중고차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피해자분들은 차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송한테 이거 빨리 납부를 해줘라. 제 차 얘기를 하면은 이거 다시 원정 복구 시켜주던지 납부를 해줘라 그러면 송은 근데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그는 타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그 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줍니다. 그때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부터 사기를 당했으니까 도움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명의도용 사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야, 너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지는 알고 신고를 하는 거야? 너 양심은 있니? 찍어요. 대놓고 찍어. 너 맞아 죽어, 너 임마.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너 때문에 자살한 인물에 대해서 너는 알고는 있니? 아니 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저는 할부금 때문에 우울증이 와버려갖고 작년에 자살했어요. 예, 엄 대표가 공개한 영상인가 봐요. 그러니까 유족이 억울하다면서 엄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했답니다. 얼마예요,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이 3억이요. 그 수법이 뭐였냐면 명의 이전을 먼저 쳐버리고 나서 차 담보로 대출을 땡긴 거예요. 한 5, 6천밖에 안 하는 차를 1억 8천을 때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이 아니에요. 송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액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장놀이를 하고 누군가 나를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내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뭐 유부녀든 회사 경리들 다 나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이런 그냥 놀이를 즐기는 거죠. 내 말을 믿어주면 너가 우스운 게 난 재밌어. 순진한 신앙인으로 자신을 포장한 그는 불법적인 영업 방식으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그에겐 재밌는 놀이였을까요?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서에 단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두 건 들을 때는 저희도 이 사건이 얼마만큼 피해자가 많고 커지는지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은 저희들이 총 13건이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제작진은 송 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못한 말이 많다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촬영에 협조한 피해자들이 누군지 궁금하다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한 명만 통화 좀 해달라. 저는 이 사람들 처벌도 중요하고 나도 먹고 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저희는 저희 취재원들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 얘기만 듣고 그냥 방송에 안 하는 거래요. 그냥. 그쪽 얘기만 듣고 방송을 안 하려고 지금 만나서 지금 듣는 거잖아요. 수사가 진행되자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거 그거다? 들어가면은 나랑 공정관계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갚아줄 거야? 들어간다는 게. 진짜로 시작 산다고 하면은 네. 누가 갚아줄 거야 그거는? 일을 못하게 해서 할부금을 못 주게 만든 거는 놈인데 응답을 줘야 사무실에서 매입비를 줘가지고 중고차를 할부를 끄던가 안 듣고 응답을 아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차도 처리가 안 돼요. 지금 송 씨가 하시는 그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그건 사기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제 알고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이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뭐 사본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저 이거 정리하고 집에 칠 거예요. 견제. 안에 공장이 있어요. 또. 이거 공장이요? 이것도 저 이거 만드는 곳이에요. 지금 플라스틱 제조 이제 피규어 만드는 회사는 인수는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지금 이거 해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 접어두고 이거 하고 지금 다음 달에 마스크 공장도 인수할 것 같고. 그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송 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법의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